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책도 읽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막 들이밀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님. 예. 이렇게 멀리서 오시면은 제가 어떻게 같아요? 예? 귀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아해요. 왜? 스타는 뭘 먹고 사니까? 인기를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아이고 원장님 소문 듣고 왔어요. 원장님 잘생겨서 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를 뭐 한다고? 즐겁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이대는 이유는 그래도 멀리서 오셨으면은 궁금해요. 어떤 원리로 치료하고 또 내지는 처음 와서는 남창기 원장이 궁금하니까 원장 얼굴 보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또 내지는 내 아픈데 정신 팔려가지고 연세도 얼마나 많이 안 자신 것 같아. 예, 제가 56살인가 양띠예요. 67년생. 예, 옛날에는 처음 만나면 주민등록증 까잖아, 민증 까잖아. 예, 저도 민증 까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보다는 한 살이라도 나이가 높으면 형님 이렇게 하고 요즘은 한 살 낮으면은 제가 동생 못 하겠더라고. 예, 제가 그래서 세상이 예, 변해서. 예, 그래서 그래도 저는 뭐 윗사람들을 잘 모시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복귀하시라고. 저는 이렇게 계속 어찌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소하게 들려요. 그래서 저도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지루하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먼 길 오셨는데 단순하게 진료받고 그냥 갔다 이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하고 이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도 생겼네 또 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남창기 원장은 진맥을 하는구나. 예, 이걸 보시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은 마스크 시대니까 마스크로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진맥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또 핑계를 대겠지만은 마스크가 없으면 또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손이나 발, 팔, 다리 보면 돼요. 예. 굳이 마스크 때문에 진단이 안 돼요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왜? 인체 파동원리에서 말하는 것은 부분과 전체는 같다. 하나가 일찍다. 다즉일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동양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 속에 뭐가 있다? 우리 몸, 팔, 다리, 인체가 축소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 하나라는 의미는 몸 전체라는 의미에 또 되겠지만은 세포 하나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보고 우선은 우리 아드님부터 이렇게 다 나갈 테니까 예, 우선은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흉터가 있네요. 예, 벌레한테 물렸어요? 아니면 뭐 뒤신 거예요? 이게 제가 그 2월 25일 날 예. 요추 4, 5번, 천추 1번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액 맞은 자리들이에요? 맞은 예. 자리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뭐 저한테 뭐 요추 뭐 5번 뭐 천추 하니까 한번 저한테 정보를 다 줘버렸기 때문에 제가 뭐 찝어낼 끈덕질 안 주셨는데 하지만은 그거를 뭐 제가 쪽집게처럼 찾아내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선생님은 요 허리 5번 꼬리뼈가 문제가 돼서 오셨다라고 하지만은 그 원인이 허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결국은 인체 파동 원리가 말하는 게 뭐냐? 이 아까 부분 안에 전체, 부분과 전체가 같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요 손을 보면은 전체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예요? 허리의 아픔을 볼 수 있다는 거고 또 다르게 보면은 이 시소예요,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내려가면은 반대편은 올라가니까 내려간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간 데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이게 척추라고 한다면은 허리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목이 있다. 그러니까 목도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손에서 뭔가 이걸 본다는 의미는 손이 어디라고요? 손끝이잖아요. 예. 머리의 반대편에 해당이 된다는 의미도 있겠고 반대편이라는 의미는 다르다는 게 아니고 대칭성을 갖고 있다. 어느 중심을 선을 경계로 해서 포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 달리 얘기하면은 같다는 거예요. 끝과 끝은. 그러니까 손끝의 의미는 머리 위의 긴장을 손끝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여기가 머리에 해당되는 자리에 불편함을 손등에 표현이 되는 거다. 또 저희 한에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침 맞고 나서 멍들었어요.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액을 맞고 나서 수액 주사에 의해서 멍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자리들이 제 책을 보셔서 아시죠? 예를 들면 스킨 테스트 항생제
그러니까 적합한지를 보는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간호사는 여기를 하고 예를 들면은 꼭 하는 부위에 따라서 그분의 아픔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디겠어요? 손목 자리가? 손목 자리가 저 엉덩이. 예, 꼬리뼈 자리죠. 꼬리뼈. 예, 접히는 데니까 예. 접힌다는 의미는 여기를 손목을 경계로 해서 손하고 예, 팔하고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럼 예. 그 자리는 어디겠어요? 허리죠. 허리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요 멍인지 이런 상처들이 예를 들면은 선생님의 지금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잘 모르면은 그냥 이렇게 점이나 상처 뭔가 트러블이 있는데 두드러지는데 예. 여기도 보면 다른 데는 하얀데 예. 여기만 유별나게 까맣죠. 예. 여기 어디냐? 그럼 여기는 대강 어딜까 한번 유추해 보면 돼요. 근데 여기 딱 보면은 여기를 찍어 보면은 여기 딱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만 딱 접혀요 주름이. 보이세요? 예. 예, 한번 예. 예, 가운데서 딱 보면은 여기가 접힌다고. 이 자리가 여기 중심선에서 어떻게 돼? 왼쪽 편에 치우쳐 있어요. 이 자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해도 자연스럽게 내 아픔의 상태가 표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옷이 피부의 주름이라 그런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왜 옷 가지고 시비를 거냐? 그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옷이 피부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어떻게 같다. 예. 속이 곪으면 어떨 때 겉도 곪는 거고 겉의 트러블이 속하고 같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뭐 이거를 가지고 시비를 걸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균형의 관점, 밸런스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아 이게 상대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이 좌우 대칭이라면은 좌우 밸런스가 같다면은 똑같은 모양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안 그렇죠? 예, 예. 왜 여기만 치우칠까? 일부러 잡아당긴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쪽으로 긴장이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치료점으로 잡아야 된다. 여기가 어디냐? 예를 들면 위장도 되고 심장도 되고 췌장도 돼요. 췌장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혹시 뭐 당뇨 있으세요? 아니면 위장에 뭔가 트러블 있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없는데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두 분한테 물어보면 되죠. 부모님이죠. 예. 예. 혹시 당뇨 있으세요? 저는 당은 없어요. 그럼 당뇨 있어요. 그럼 저는 틀렸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만히 계셨다면은 예를 들면 아니다. 그러면 틀린 거네 하지만 다양스럽게도 선생님이 또 저한테 호응해 주려고 뭐라고요? 당뇨가 있다고 하시네. 예. 그러면은 당뇨가 있다 없다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예를 들어 여기가 췌장이라면은 췌장이 인슐린 펌프니까 당뇨가 있을 당뇨와 관련이 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췌장이 안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뇨가 있는 건 아니다. 예. 예. 언젠가는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잠재돼 있다.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것도 다행히 선생님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남창기 원장의 말빨이 그래도 좀 먹혔다는 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남창기 원장이 용하다 안 용하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예. 또 내지는 그걸 맞냐 틀리냐를 시시비비에 휘둘리면 안 된다. 왜? 병명으로 하는 게 아닌가. 오로지 뭐예요? 균형의 관점. 그러니까 선생님의 허리 5번 꼬리뼈의 문제는 이 췌장도 원인이 된다. 당뇨도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예를 들면 수술하신 정형외과 선생님이 과연 공감할까? 예. 하지만은 결국 전체적인 관점, 나무가 아닌 숲을 본다. 또는 내지는 지구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구 밖의 우주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된다면은 다 한 통 속이다라는 것을 하고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거랑 요것만 현미경으로만 바라보는 거랑은 자세히 잘 볼 수는 있겠지만은 한계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의사들도 또는 내지는 본인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점이 있어요. 여기도. 여기가 어디냐면은 예를 들면은 학문 직장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도 뭐가 있죠? 뜬 뜨셨나요? 아니요. 상처는 예, 상처인데 예, 잘합니다. 예를 들면은 발에서 요 자리가 예. 손에서 요 자리예요. 예. 꼭 그 자리라고 하긴 어렵지만은 또 예를 들면은 여기 허벅지에서 요 자리가 요 자리랑 같고 요 자리는 같다.
그러니까 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다는 의미 속에서는 똑같은 이 왼쪽 아랫배, 예. 오른쪽 아랫배인 거죠. 여기는 직장, 여기는 예를 들면 맹장에 음. 해당이 되는 자리니까 결국 아랫배에 긴장이 와 있다. 여기에 먼저 뭔가의 불균형, 오작동, 치우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허리를 치료한다는 의미는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장의 문제도 있는 거고 또 장요근의 관점에서 결국은 위장하고의 상관관계, 줄다리기를 통해서 팽팽하게 긴장감을 조성시켜서 치료하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이쪽으로 와서 다시 찍어보면 여기 찍어보세요. 지금은 어때요? 펴줬어. 예, 펴졌죠? 예. 펴진 거 보이세요? 예. 신기하지 않나요? 그거에. 그럼 제가 폈어요? 예. 제가 옷을 안 건드렸잖아요. 예. 뭘 했어요? 이거- 동그라미만 예. 그렸잖아요. 예. 동그라미를 그렸다는 의미 속에서는 여기에 뭔가 자극을 줬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관심을 우리 모든 사람의 관심을 어디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를 어떻게 돼요? 이쪽에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얘가 해결이 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에도 점이 있어요. 뽀로지 같은 게. 네, 여기 식도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라인들이 또 되는 거고. 그래서 우선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된다. 뭐 근데 이 자리들이 다 결국은 선생님의 허리, 위장, 장 이런 부분들을 다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 뭐 자꾸 인체 파동 원리에 궁금하신 분들 또는 내지는 원장님 내가 어디가 안 좋은데 어디를 치료해야 돼요. 예. 어디를 지압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어디다 침을 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던 뭐요? 몸에 나타나는 점, 상처, 사마귀, 뽀로지, 흉터 이런 데다가 침을 놓는 거다. 지금 여기 봐,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뽀로지 같은 것이 뭔 이상이 있으니까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점이 왜 생기느냐? 근데 점 생기면 사람들은 흑색 쪽만 봐요. 그게 암이니까 무서운 암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암이냐 아니냐, 양성이냐 악성이냐를 조직 검사로 해서 판별하려고 하는데 이게 암 세포다, 악성이다, 양성이다가 아니라 또 내지는 단순한 햇빛을 많이 쬐서 그렇다. 자외선이나 뭐 이런 것들 또 멜라닌 색소의 침착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그게 뭐냐? 균형이에요. 몸에 어딘가 한쪽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치우치니까. 그 치우쳐지니까 치우치만큼 뭔가 몸이 밸런스가 깨지잖아.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지니까 어떻게 또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니까 어떻게 돼요? 또 S자 모양으로 휘거나 또 그 S자 모양을 휘는 그 자리에 뭐가 생긴다? 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차 설명을 해도 예를 들면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이야 이게 정말 대단한 원리구나. 근데 그 얘기가요. 예. 하면 안 되는데 소나무 전지를 하는데 야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 원리죠. 원리가 좀- 예, 그러니까 소나무 전지 좀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조금만요. 아, 전 할 줄은 모르지만 소나무를 좋아하니까 네. 전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계속 가게 만들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확 꺾어버려. 그러니까 꺾어버린다는 의미는 이쪽으로 한쪽으로 가는 직진성을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요. 그리고 또 반대로 확 가게 만들어.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잘라버리고 또 지그재그 모양으로 만드는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 소나무는 일자 모양이 돼야 돼요. 일송정부 푸른 소는 예를 들면 근데 이런 소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그런 소나무들은 다 잘라가지고 경복궁에 다 쓰니까 남대문에 쓰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나무도 어떻게 돼요? 살아남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은 부족한 듯. 예, 그렇게 지가 살아남으려니까 꼭 똑바로 했다가는 공부 잘했다가는 또 뭐 피곤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그재그 모양을 이루는 거예요. 지그재그 모양이라는 게 어긋난 균형을 통해서 집단에는 균형을 맞춰가는 거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균형을 맞춰가기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것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난 안 아파요, 원장님. 우리 부모님이나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하셨죠? 예. 누구세요? 저는 예. 반듯하게 위에 보고 하늘 보고. 예. 이 마비가 와서 예. 어떤 마비요? 수술을 했는데 무슨 어디 마비가 왔어요? 그 다리가 이 다리가 예.
이 절반에서 여기 3번, 4번, 5번 발가락이 감각이 왼쪽? 없고, 예, 왼쪽 뒤꿈치도 그렇고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감각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왼발에 힘이 떨어지고 그래서 선생님 그 책을 읽고 제가 예전에 수지침을 좀 배우고 것도 있고 그래서 예. 해서 지금은 지팡이를 안 짚고 그래도 좀 다닐 수는 있는데 부모님 모시고 오면서 저도 계속 여기다 말씀하세요. 예. 증상 제가 듣는 거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 모시고 오면서 저도 좀 치료를 받아보려고 그래서 한번 방문을 했고 좀 이 감각이 저하되고 힘이 떨어지고 왼쪽 다리가 그러니까 보행이 상당히 좀 불편한 상태. 그다음에 종아리가 이렇게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좀 걸으면은 여기가 땡기는 거. 그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가 이거 가져가느라고 제가 못 들었지만은 예. 못 들어도 예. 다 들었다. 들었다는 의미는 예. 지금 선생님이 허리 5번 꼬리뼈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수술했죠. 예, 그러니까 거기가 안 좋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죠. 알고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아는 얘기를 같이 공감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어디가 안 좋다고 허리 그러니까 발가락 3번, 4번, 5번이에요. 예. 그러니까 발가락 3, 4, 5번하고 예를 들면 발바닥 뒤꿈치 또 내지는 바깥쪽 라인이 되는 거는 결국은 어디냐면 허리 L4라고 돼 있어요. 예. 허리 4번, 허리 5번 꼬리뼈인 거야. 예. 그러니까 허리 5번 꼬리뼈 쪽이 안 좋다. 예.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똑같은 발인데도 오른쪽으로 예를 들면 똑같은 허리 쪽에 신경이 눌린 거니까 양쪽으로 다 그러든가 예, 그렇죠. 해야 되는데 예. 왜 유독 왼쪽이 더 심하냐? 그러니까 인체 파동 원리에서 말하는 또 수지침에서 말하는 부분 안에 전체가 있다는 의미 속에서는 가운데 발가락이 머리, 예. 네 번째 발가락이 왼쪽 팔, 왼쪽 다리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쳐 있다? 왼쪽으로 안 좋다. 아까 어디 췌장이 어디 있어요? 왼쪽 중심에서 왼쪽에 있으니까 또 심장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이 안 좋으니까 여기가 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발가락이 불편하다, 종아리가 불편하다, 발바닥 뒤꿈치가 갈라진다, 잘 튼다, 아프다 이 얘기만 들어도 아 허리 4번, 5번 꼬리뼈가 안 좋구나를 짐작하는 거죠. 예. 근데 양방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돌출 디스크가 빠져나왔으니까 잘라내거나 예. 이런 방법을 쓰지만 잘라내면 또 어떻게 돼요? 튀어나오면 또 잘라내면 또 튀어나온다. 치질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그게 맞춰서 어떻게 돼요? 해줘야 되는 거지. 잘라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수술만이 능사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술로서 완치가 다 된다면 해야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반인들은 너무 아프니까 하지만은 그게 아닌 거죠. 수술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거고 또 재수술하고 또 내지 허리 4, 5번을 했다면은 또 3, 4번을 해야 되고 허리 5번 꼬리뼈를 해야 되고 위아래가 또 균열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부작용 없는 치료.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말하는 보존적 치료. 그 뭐 물리 양방에서 말하는 물리 치료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뭐예요? 이런 한방이 가지고 있는 침이나 지압이나 한약이나 약침이나 이런 방법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이 자리들을 뭐 하시면 된다? 지압을 하면 되고 또 잘 모르면은 만져서 제일 아픈 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허리 자리니까 허리는 어디예요? 꺾이는 데잖아. 예. 또 한 몸에서 본다면은 한 중간도 되고 또 달리게 척추로 따진다면 목의 반대편이니까 제일 하단부고 그런 관점에서 보이는 이 꺾여지는 부위 예. 손목이나 팔꿈치를 보고 만져서 어떻게 돼요? 잘 모르면은 자꾸 만져보면 돼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제일 아프네. 그럼 제일 아픈 자리가 내 아픔 허리를 치료하는 혈자리다 라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죠. 허리 아픈 원인이 어디다? 췌장 또는 내 말하는 직장 그다음 맹장과도 연관성이 있다. 또는 손끝에 이렇게 출액을 많이 놓으면서 이게 멍이 생겼다는 의미는 손끝이 어디라고요? 목자리다. 왜 손을 목이라고 하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뭐 신경 분절, 뭐 피부 분절 이렇게 얘기하지만 손이 어떻게 돼요? C6, C7, C8 신경이 지나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손의 문제가 결국은 제 책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신경 분절의 관점에서 경추 6, 7, 8번 신경, 뼈는 7개지만은 신경은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8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손 쪽의 트러블이라는 의미는
경추 6번, 7번 뼈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리라는 한 뼈, 허리 1, 2, 3, 4, 5, 경추 1, 2, 3, 4, 5, 6, 7을 하나로 본다면 경추는 한 마디나 흉추 한 마디나 요추 한 마디나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추에서 제일 하단부가 안 좋다는 의미는 흉추에서도 제일 하단부인 11, 12번이 안 좋고 요추에도 4, 5번, 5번 꼬리뼈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리 5번이 안 좋다. 그럼 흉추 11, 12번도 안 좋다. 경추 6, 7번도 안 좋다는 거예요. 대칭성이 있습니다. 예. 한 마디에서 끝이고 또 대칭성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잘 생각할 때는 대응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허리 5번이면 허리 5번에 해당되는 이게 예를 들면 위아래로 한다. 아래에 해당되는 자리. 예를 요추 5번이라면은 흉추 12번, 경추 7번이라고 하지만은 또 대칭성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 경추 7번의 반대편은 경추 1번이에요. 흉추 12번의 반대편은 흉추 1번이고 요추 5번의 반대편은 요추 1번인 거지. 그러니까 끝과 끝은 같다는 거지. 그렇게 따지니까 요추 5번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돼? 요추 1, 2번 또는 흉추 11, 12번 또는 흉추 1번, 2번 경추 6번, 7번 경추 1,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의미는 결국은 다 안 좋다는 거지. 그 경추 지금 이 말을 확장성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경추 1, 2번이 안 좋으면은 요추 5번 꼬리뼈가 안 좋다. 요추 5번이 꼬리뼈가 안 좋으면은 흉추 11, 12번 신장도 안 좋다가 돼요. 또 내지는 이 발끝이 문제가 허리 5번 꼬리뼈인데 이걸 지배하는 게 어디라고요? 허리기 때문에 또 허리 의미는 허벅지가 지배하는 신경이 요추 1, 2번이라고. 예. 이렇게 따지면은 다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종합. 예, 종합병원이다. 얼마나 안 좋아요? 또 이렇게 또 물으시는데 또 50보 100보다. 아니 근데 저 원장님 말씀만 들어도 이게 좀 이제 저 전부 다 이해가 되니까. 이해돼요? 예, 이해가 다행이네. 되니까. 그 참 좋은데 그 어디 가서 이거 해도 그냥 와서 뭐 찔러주고만 하고 말았는데 네. 원장님은 그저 자세하게.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또 남창기 원장 유튜브 보고 책 보고 찾아오셔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제가 신명이 나가지고 제가 가진 미천을 다 바닥을 내지. 아유,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저도 고맙다고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침이나 나요. 뭐 잔소리하지 말고 하지만은. 입소문을 다 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침을 맞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오늘 한번 맞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원리로 치료를 하는구나. 또 내지는 이래서 내 몸이 아프고 힘든 거구나. 원장님 저는 허리 아파서 왔지만은 허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위도 안 좋고 뭐 장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아요. 요 얘기를 하고 싶어도 꼭 참아야 되는데 양방에 가면은 하지만 한방에서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좀 이해가 되고 오늘 한 번의 설명으로 다 이해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남창기 원장이 뭐 처음부터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아니 근데 예. 저 머리에 쏙쏙 들어. 예. 그 이해가 되고 내가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가 지나가기도 하고 어디 한의원에 가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좀 이해가 좀 쉽게 감사합니다.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면 제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다 또는 한의사다 한다면은 내가 아는 지식 지혜를 어떻게 상대한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상대가 모르는 얘기를 어려운 문자를 써서 영어를 써서 한다는 의미는 본인도 뭐 하는 얘기? 모르는 얘기를 떠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K방역이라는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정부나 방역당국이나 위정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가 국민들이 초등학생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게 뭐 스테스 오미크론이니 예를 들면 뭐 변이니 뭐 이상한 말로 자꾸 협박하면 안 된다고.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이해해 준 게 좋고 예. 이게 나이가 먹으면 이거 뭐 말을 하다 금방 생각났다가도 이렇게 잊어버렸는데 이 원장님이 다른 사람들 가면은 참 내가 이렇게 자꾸 얘가 아프다고 하면은 짜증을 낸다니까. 왜 짜증을 낼까? 그러니까 의사가 짜증을 내면 그 말도 안 해 그냥.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이유는 나 힘들다, 나 귀찮다, 나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떠들까? 지금 밖에도 손님들이 많은데 이 시간이 뭐 하니까 재밌으니까
또 내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걸 어떻게 돼요? 상대한테 뽐나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잖아. 아니 그런 일이 그러게 아니라 그렇습니까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본질을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 말은 다른 의사들이 어떤 뜻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초짜 의사 할 때는 자꾸 뭔가 물으면은 힘들다니까. 왜 내가 모르니까. 또 내지는 그걸로 그게 변수가 예를 들면은 상수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다고 내가 처방이 달라지거나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됐어요. 그냥 약은 나와 있으니까 양방은 특히나 약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래 예를 들면 오미크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약은 뭐예요? 미국에서 직수입한 약을 주잖아. 그러니까 다른 얘기 들을 필요 있어 없어요? 아니 그냥 또 증상을 들을 필요도 없다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신속항원 검사나 PCR 검사에서 오미크론인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환자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는 뭐가 딱 이렇게 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좋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한의사가 바라보는 관점에는요 똑같은 오미크론이라 하더라도 증상이 다 달라요. 내가 위장이 안 좋은 오미크론이면은 위장 장애가 나타나 입맛이 없고 체중이 빠지고 무기력하고 피로감이 생겨요. 장이 안 좋은 오미크론은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긴다고. 기관지가 안 좋은 오미크론은 기침 콧물이 인후통이 심하고 머리가 아프다고요. 삭신이 쑤시고. 그러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에 맞춰서 눈높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자는 의미는 우리 아버님의 말씀을 핑계로 제발 이 유튜브를 보는 한의사나 의료인들이 좀 각성하자. 남창규는 잘났으니까 남창규를 본받자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의 말에 그냥 무조건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피곤하고 힘드냐. 내가 하는 일이 뭐하기 때문에 즐겁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답은 따로 나와 있으니까 내가 아는 거에 의해서 말 한마디 더 듣는다고 상대가 기뻐할까? 기뻐해요. 그렇죠? 내가 아무 가지 지식이 없어도 어디에다 침 놓거나 뭐 약을 쓸 게 없어도 상대만 열심히 쳐다두고 경청만 해줘도 그냥 마음이 놓이지. 놓인다고. 예를 들면 환자나 고객이 하는 말만 열심히 들어줘도 경청만 해줘도 뭐예요? 환자가 치료가 된다고. 근데 이걸 단순하게 뭐 위약 효과니 또 내지는 심리 치료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정신과는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똑같은 수술 의사 하더라도 나는 수술만테만 맡기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수술하기 전으로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의사라 기독교인이랑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이 전신 마취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손을 잡고 어떻게 돼요? 단 30초 10초라도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자 우리가 우리의 손과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치유의 하나님이 계셔서 열심히 잘 치료해 줄 겁니다. 마취에서도 잘 깨어날 겁니다. 부작용도 없이 잘 회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치료하는 거랑 자 빨리 해. 또 다음 수술 시간이 몇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뭐예요? 불안합니다. 예, 다 다르잖아. 그 한마디가 예를 들면 환자의 귀에 들린다 생각해봐요. 나는 뭐 얼렁뚱땅 빨리 끝내야 될 그런 기계 부속품이냐? 바빠가지고 얼른 또 예. 환자를 봐야. 그 다음 사람이 우선순위다라는 느낌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또 뭐 했는데 또 저를 또 고맙다고 해주니까. 동의보감 선생 같아.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예. 80년간 살아도 예.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 예.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의학 입문에서 말하는 최고 의사를 뭐라고 하느냐? 심의라고 그래요. 심의라는 것은 결국은 공감, 공명, 환자와 같이 소통하는 의사. 지금 대통령도 결국 뭐예요? 소통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 아무리 실력이 있든 없든 실력은 도찐개찐이다. 결국은 얼마나 잘 상대의 말에 공감하느냐. 그죠? 그 공감한다는 의미는요. 상대가 수준이 안 되면 내 수준으로 끌어당기든가 아니면 뭐요? 상대가 내 수준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상대 수준에 내려가면 돼요. 내 잘났다. 내 실력 있으니까 내 실력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요? 아이고 나 할 줄 아는 거 아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침 놔드리면 돼요. 그러면 환자분이 뭐라 여기 놔라 그래. 그럼 여기 놔주면 돼. 그렇죠?
그리고 여기 놔주고 또 어떻게 돼요? 또 제가 놓는 히든 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같이 놔주고. 이해하셨죠? 뭐 저도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실행하지는 못하지만은 말이 앞서지만은 그래도 말이라도 앞서서 어떻게 돼요? 행동을 거기에 맞추자. 이게 파동 원리고 균형 원리예요. 제가 지금 이 몇십 분 동안 지금 떠드는 내용들이 인체 파동 원리, 핵심 원리, 또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 내지는 어떻게 우리가 한의원이든 병원이든 예를 들면 식당이든 영업장에서 우리가 상대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인 거지. 아유,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저도 엄청 많은 내용을 해서 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또 기회 되면은 하셔서 한번 또 들어보시고요. 제가 침 놔드릴게요.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말은 이렇게 하고 진단은 이렇게 하는데 침은 어떻게 놓는지를 또 궁금해해.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동그라미 그린 자리가 뭐라고요? 거기가 치료 자리다. 치료 자리, 예, 그럼 여기를 뭐 하면 돼요? 내가 도수 치료를 전문으로 하거나 마사지를 피부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여기를 뭐 하면 돼요? 문질러 주면 돼요. 다 문질러 주면 좋겠지만은 결국 다 문질러도 되지만은 다 문질러도 된다는 의미는 뭐 상대가 다 해주기로 원한대. 다 만져주기로 원한테 다 만져주고 그래도 아이고 제가 선생님을 믿고 원장님을 믿습니다. 원장님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뭐요? 이 자리를 해주면 돼요. 그 중에서 뭐 한 자리? 만져서 제일 아픈 자리. 또 손을 평생을 이 파동 원리나 균형 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평생을 사람의 피부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경험으로 알아요. 아 여기 만져보면 여기 뭉쳐 있네요. 예를 들면은 그 자리를 뭐 하면 돼요? 뭉쳐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거기를 풀어주면 돼요. 이게 결국 뭐 불통 즉 통이잖아. 아까 결국 막혀 있으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아픈 거예요. 불통이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문제가 야기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영부인 여사 같은 경우 뭐 브라우지 옷을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침묵하고 무대응하는 것도 답이지만 또 한편 어떻게 돼요? 까놓고 솔직하게 이거에 대해서 요거는 누가한테서 샀는 거고 이건 가격이 얼마다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자꾸 뭐예요? 그 불씨를 키우니까 자꾸 오해하게 되고 하잖아요. 예. 또 내지는 한편으로는 또 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예요? 지금의 이런 비바람 파도 칠 때 뭐 일일이 대응했다가는 서로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오늘 지금은 욕 먹자.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예를 들면은 우파의 시대라고 한다면 좌파나 또는 진보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순환의 시대를 당하면 된다고. 이해하죠? 결국은 지금 당장은 분하고 억울하고 온통하지만은 그 비바람을 맞는 게 결국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같이 해가지고 싸워봤자 소인배밖에 안 된다고. 예, 제가 뭐 분수를 둔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비바람을 맞아보고 하니까 결국은 시간이 해결하는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 말도 지는 게 이긴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러 하는 거야. 그 기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니는 언제 보자. 니 두고 봐라. 니 꼭 내 한번 내 아주 원수를 갚겠다.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랑 그 또한 그 사람이 몰라서 철부지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저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가시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 가시는 찌르고 상처를 내지만은 아까도 했지만은 뭉쳐진 것을 풀어준다는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고 화해예요. 평화인 거지. 평안인 거고. 이 침 하나가 주는 메시지가 저는 그렇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뭐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배우는 거고. 좀 더 상대한테 그렇게 다가가야겠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동그라미 친 자리, 또 내지는 먹는 자리, 또 선생님이 아까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왼쪽 3, 4, 5번에 해당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리를 침을 놓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예를 들면 3, 4, 5번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럼 쭉 내려오면 예를 들면 근육으로 따지면은 3, 4, 5번이 합쳐지는 그 뿌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여기라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라고 할 건데 그 자리 또 내지는 뭐요? 이 발가락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발목이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자리를 내가 볼 때는 요 자리가 거기 하나의 손에 손가락의 출발점이 손목이 닿으면 어떤 사람은 양지라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양계라고 할 거고 뭐 예를 들면은 예. 그런 자리들을 해당되는 부위를 놓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놔야 돼요. 또 여기를 먼저 놔야 돼요. 저기를 먼저 놔야 되는 것은 각자가 가지는 레벨. 내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수준에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정답은 대학원생 박사과정이다라고 생각해서 박사 수준에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 예. 내가 보여지는 그 단초, 아까 얘기 들으면 여기 주름. 그럼 여기에 대한 주름을 어떻게 주면 돼?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옷을 어떻게, 아이고 좀 옷이 삐뚤네요. 자, 반듯하게 펴시고 자세가 이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좀 똑바로 펴세요. 이렇게 해주는 것만도 치료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집에 들어오고 나면은 애들한테 어떻게 신발을 가지런히 신발장에 넣어라 하는 말도 그 결국은 신발이 어그러져 있다는 의미는 내 몸이 틀어져 있다는 거지만 그거를 신발을 바르게 놓음으로써 또 공명이 되는 거죠. 이 그림자를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실체를 또 반듯하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신발이 어지러져 있으면은 내 마음도 어지러져 있으니까 이런 측면이다. 그래 오늘 제가 덕분에 저도 많이 공부하고 또 저한테 저도 또 멀리 오신 특히 부모님 모시고 오셨으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독자고 유튜브도 보시고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상대를 즐겁게 하는 것이 뭐다? 말 한마디다. 그래도 이왕이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거랑 원장님 제가요 책 보고 왔어요. 유튜브도 봤어요. 이것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열심히 공부하고 왔구나. 나에 대해서 알고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대치에 부응하려고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상대가 저렇게 한다는 행동 속에서는 상대를 원망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내가 상대한테 그렇게 원망하게 짜증나게 만든 그런 부분도 있을 거다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 올라고 저 새벽에 해가지고 지금 왔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제가 아껴뒀다가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가 제가 한 번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한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새벽부터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빨리 봐주고 또 순서대로 봐줘야지 왜 나를 늦게 보냐. 늦게 보는 의미는 뭐예요? 아껴두고 제대로 봐주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한마디로 다 치료가 된 것 같아 기분이. 네, 돼야 돼요. 그게 저는 또 치료가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말로만 해도 치료가 안 된다면은 제가 입을 다물지. 지금 이렇게 에너지를 믿음이 쏘는 거잖아요. 간다니까 믿음이 가. 예, 그러니까 믿음이 가게 만드는 게 치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출발하고 나서 뛰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뛰기 전에 왜 뛰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뛰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난관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페이스를 조절할 건지 하고 가는 거랑은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지. 그래요. 껐다가.